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함께하는 척튜브입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권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할머니 허리가 자꾸만 앞으로 굽어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교수님은 이대서울병원 성사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성사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할머니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어요라는 주제인데 정확히 어떤 질병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지난번 척추측만증이 척추가 옆으로 휘는 거라면 같은 척추 변형이지만 앞으로 굽는 척추 후만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로 보행 시에 허리를 중심으로 심해지는 후만증, 즉 요추 퇴행성 후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요. 네, 후만증이 생기는데 퇴행성 변화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있나요? 네, 예전에 결핵 환자가 많을 때는 결핵이 척추뼈로 침범하여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외상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인해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걷는 경우도 흔합니다. 선천적인 원인이나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경우도 있고 척추 수수로 발생하는 후만증도 흔하게 발생하는 후만증입니다. 네, 다양한 원인으로 후만증이 생길 수 있군요. 그럼 오늘 말씀하시려는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 다른 후만증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한다는 것과 다른 변형에 비해 특히 보행 시에 더 굽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입식 생활을 하는 서양보다는 쪼그려 앉아 생활하는 동양권에서 훨씬 흔하고 대부분의 여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목은 할머니 허리가 굽는다고 했지만 퇴행성 변화가 심화되는 5, 6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지내시다가 많이 진행되어 오시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특히 외래 진료를 처음 보러 들어오실 때 환자분은 머뭇거리고 자녀분들이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어머니 허리 좀 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쭤보면 수십 년 동안 농사일을 하시거나 고된 일을 하시면서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고요. 맞아요. 자녀분은 어머니 허리 좀 고쳐달라고 하고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허리가 굽는 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추 퇴행성 후만증에는 요통 이외에 대표적인 4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 있을 때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증상, 두 번째는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잘 들지 못하는 증상, 세 번째는 주방 일을 할 때 몸이 앞으로 굽어져 싱크대에 팔꿈치를 기댄 채 주방 일을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팔꿈치를 보면 그림처럼 굳은 살이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지에서는 그럭저럭 걸으나 오르막길을 걷게 되면 균형이 더 무너지면서 더욱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네, 증상들이 전문적이지 않고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증상들이네요. 네, 대부분 비록 허리는 좀 굽었더라도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후만증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될 때에도 필요한 소견들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볼 때도 꼭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기립 상태에서 찍게 되는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고관절과 슬관절이 펴진 상태로 양손을 팔짱 끼듯이 교차시켜서 기대지 않은 상태로 촬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척추 전체의 균형을 보아야 하는데 허리가 비록 앞으로 굽어져 있더라도 등에서 이를 보상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처럼 흉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그 선이 골반이 시작하는 부위 척추뼈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우를 척추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수님, 조금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단순히 허리가 굽었다고 해서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척추 전체의 모양과 몸의 중심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허리가 아프다고 가는 환자들이 MRI만 찍어서는 아니 MRI가 있는데 왜 또 엑스레이를 찍어요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척추 변형 환자들 중에서는 전체 척추의 정렬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도 대부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후만증 환자에서 경도 이상의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간혹 심한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보행 시 발생하는 파행 증상, 즉 걷기 힘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걷다가 허리를 굽혀 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후만증으로 오진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착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나면 허리가 펴지는 기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사 치료만으로 허리를 폈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죠. 네, 또한 MRI는 척추 주위 근육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의 위축 또는 지방 변성이 심한 경우에는 후만증이 진행하거나 후만증 수술 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툭불 등심이나 안심은 소고기 먹을 때만 좋은 걸로. 네, 맞습니다. 또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요추 퇴행성 후만증은 보행 시에 몸이 더 앞으로 굽어지는 동적인 질환이라 정적인 영상 검사 이외에도 직접 걷게 해보거나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보행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전공의 때 밤에 잠들려 하는 환자들을 불러내서 복도에서 걷는 동영상 찍던 데가 생각나는데요. 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요통에 대한 약물, 주사 치료, 보행에 중요한 허리 근육 및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래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근육의 위축 및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예방이 중요하겠네요. 쪼그려 앉는 습관, 허리를 굽혀서 하는 고된 노동 등을 최대한 피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이라 무작정 피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이라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및 근육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진행된 요추 퇴행성 후만증은 수술만이 해결법이 되겠네요? 교수님께서도 많은 후만증 환자들을 수술하시고 계시지만 선뜻 수술을 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협착증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길고 피도 많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번의 수술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분과의 신중히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척추술에 비해서 수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굽은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지장이 많고 허리 이외의 다른 전신 상태가 양호하고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 고관절과 슬관절이 이미 굳어진 환자들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정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후만증 수술이 예정되면 교수님도 연구실에서 열심히 각도 재면서 수술 준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몇 도 굽어 있으니 몇 도 펴주면 된다가 아니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척추와 골반 모양에 따라서 교정해야 되는 각도를 정하게 됩니다. 척추를 고정한 뒤 나오는 자세가 앞에 설명드렸던 시상면 균형이 맞는 자세가 되어야 교정 후에 보행도 개선이 되고 장시간이 지나도 고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정해야 할 각도가 큰 경우에는 단순히 뒤에서만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 앞쪽에 들어가서 지지대를 세우는 과정을 통하기도 하고 뒤에서 단순히 나사를 박는 수술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절골술까지 시행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동반된 협착증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협착증 수술도 병행이 되죠. 네, 정말 굽어있던 허리가 정말 많이 펴져 있는데요. 고정하는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교정하는 각이 클수록 뼈가 붙을 때까지 기구에 걸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고정해야 된 범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움직임이 적은 골반 및 갈비뼈가 붙어있는 흉추 사이에 움직임이 많은 요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골반 및 흉추 몇 마디를 포함해서 고정을 해야 고정 부위 끝부분에서 기구가 빠지거나 다시 후만증이 진행하는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술 이전 건강 상태가 양호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걷고 일상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수술 전에 비해 직후부터 보조기를 차고 허리를 똑바로 펴서 걷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고정된 뼈가 유합될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며 고정한 계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요추 퇴행성 후만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리가 자꾸 굽어져 고민이신 어머님, 그러한 어머님이 두신 자녀분들께 치료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함께하는 척추외과학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